네, 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새벽 2시 58분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회수가 400회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에게 좀 강력한 어필을 했었었는데요. 제 방송을 챙겨 봐주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은 잘 대응하고 계시고, 잘 그래도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계절 잘 지키시면서 소소하게 이제 수익도 가져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 불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심심찮은 이제 우려의 그 말씀과 기운 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차트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초반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증시 차트, 뭐그 주식 차트 한두 개 정도 하고 이제 코인 쪽으로 보면서 영상이 마무리될 거고요. 주식 뉴스는 이제 15분에서 막 작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볼만한 게 제법 많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 얘기할 것도 좀 있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대비해야 될, 예방하고 우리가 계획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우님 뉴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8.5% 상승 충격, 글로벌 긴축 공포라고 하네요. 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죠? 물가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가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실제 달러를 2배 가까이 찍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건 당연한 거야. 돈을 찍어내면 올라요. 근데 오르는 게 2배 찍어놨다고 해서 물가가 2배 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 주식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해요. 자, 물가를 잡는 방법은 돈의 가치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생산 가격을 낮춰서 잡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렇죠? 그리고 국채를 국채를 팔아서 돈을 뽑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맞죠? 국채를 팔아서 돈을 아예 흡수시킬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의 급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걸 자꾸 금리 인상으로 이제 커버를 치면서 뭐 여러 가지 국채를 막 팔면서 돈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금리보다는 다소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미국 금리가 더 높아버리면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죠? 미국이 더 강대국이고 더 잘나고 기축통화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피는 다 누가 본다? 우리 백성이 본다. 그죠? 서민, 민초들이 보고 있죠. 옛날 지금이나 유정자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 길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뭐 저희와 함께 하든 스스로가 되셨던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미래가 눈앞에 자꾸 보여지네요.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물가 상승 3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다. 대외 변수 많죠, 그죠? 하지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국 금리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좀 드려야 될 게 많이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달러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100, 220원 정도가 돼요. 지금 달러 돈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가가 8.35%가 올랐다고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정말 얍삽하게 세계 경제를 잘 이용한다라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분명히 예정돼 있었고 꽤나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길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거기서 좀 더 높게 평가한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식량과 기름을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 이 두간 세계 최고의 식량 생산국이고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에너지는 최고까지는 아닐 거야 아마. 네. 그럼 이 둘이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물가가 얘가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식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뭐 대구 정도는 1900 리터당 지발료가 1950에서 1900원 사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전쟁 이슈가 해결만 되면 얘네들이 안정화를 조만간 찾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얘네들로 의해서도 얼추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많이 올리고 그 국채도 팔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거 그 금리도 인상시키고 근데 얘네들의 외적인 요인으로 이걸 잡아낼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되게 강력하게 오래 장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면서 우리 주가가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전쟁 이슈까지 터져버리면서 확 꺾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아직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들어갈 텐데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10번 한다고 치면 5번 정도 했을 때 아마 그 주식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를 띄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요 정도는 참고하고 계시고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가 저점이 아니라 아마 요때쯤이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때가 사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여튼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전쟁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죠? 세계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쟁은 다음 달 정도면 아주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는요. 참고하시고요. 주식 팔아 예적금 2월에 넣죠. 이거 말씀드렸던 거죠. 주식을 팔아서 적금을 넣는 게 이자가 많이 붙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반반, 그리고 이제는 주식에도 저평가 영역으로 돌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1년짜리를 해가지고, 예금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뭐 다시 증시로 돌아오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금융 5개 위기 정부 쳤다 어쩌고저쩌고 삼성도 이제 맛있어지는 가격대에 돌입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죠?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던데 반등해서 쭉쭉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만약에 뭐 이 지금 가격대는 일단은 군침이 도는 정도 가격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출금리 무섭게 오른다. 시중은행 주담대 하루새 0.2% 또 뛰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예상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과거에 이제 80% 이상 이제 고금리 고대출자 분들은 금리가 올라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힘드실 겁니다. 기운 내시고요. 악세사인 코스피 뭐 어제 거죠? 2300에서 400 사이가 이제 좀 예상되는 쪽에서 가장 저점 영역대 좀 되는데요. 일단 500m로는 주어 담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뭐 바라나 정도는 넣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넣는 거는 여유 자금을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여유 자금과 좀 적은 비중. 먼 훗날까지도 아니죠. 향후 한 10년 정도는 5천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년 뒤에 두 배라는 자산 엄청난 좋은 투자 상품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사서 2300까지 간다고 하면 2300에 사고 싶어 하고 또 2200 빠진다고 2200에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내가 얼마 정도 10년을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 하시면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나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 나가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것이가 넘어가고요. 자, GPU 주문. 여기 할 말이 좀 있죠. 자, GPU 주문 취소가 시작됐다. 엔비디아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러 금수 조치에 두야 두나 어쩌고 저쩌고. 자, 얼마 전 생방송 때 우리가 그 어떤 셀틱이라는 기업이 있나요? 셀틱.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반도체 패널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조만간 반도체가 이제는 가격대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확신감이 확실히 듭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꺾이고 있죠. 물론 폭락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쌌었어요. 너무. 그래서 뭐 70만 원짜리가 2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넘지 않을게요. 120, 130 정도? 그죠? 이게 이제 RTS 3080인가요?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죠? 이 정도 가격에서 유지가 되면 뭐 쏘쏘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는 또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계속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요. 뭐 그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쿠팡. 쿠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쿠팡의 손정희 회장은 5년 전만 해도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저해석 작사 극자가 났었거든요. 돈만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통 구조를 만들고 나니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시죠? 버틸 여력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쿠팡이 만큼 큰 겁니다. 쿠팡이 뭐 노동자 착취라든지 뭐 이런 노예 뭐 이런 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은 많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니까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싫어하신다면 안 쓰시면 되고요. 이 대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장이라는 게 참 잔인해요. 이런 거 보면. 배달비 누가 가져갔냐? 이건 뭐 할 말은 많은데 내용은 저희가 보는 것과 조금은 좀 멀어지는 부분이라서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자, 부동산 앞으로 여러분들 학세권 요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이제 우리가 24년, 23년 이제 24년 올해부터 올해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24년 정도에 우리가 집을 좀 이렇게 구하신다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낳지 않으니까요.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학교들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좀 큰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학세권을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잘 하게 된다면 좋은 그래도 그 부동산 값이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직업 쪽보다는 교육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믿었던 누군들 대러 제재 이탈, 체면국인 바이든. 미국이 참 얍삽하죠. 미국은 참 얍삽합니다. 영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 강대국으로서 우리가 지위를 갖고 있긴 한데 이 러시아의 생산력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가 미국이 이제 그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경제적인 우리가 가장 경제는 중국 진짜 밀접하거든요.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국 너무 싫어하지는 마십시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 많은 인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돈도 많고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한다면 중국인들에게 좀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다 하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계속 설득하고 이제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는 좀 샜는데 경제적으로 중국과 뗄래야 뗄 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고 우리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본과도 굉장히 밀접하죠. 그죠? 러시아랑도 굉장히 밀접한 나라고. 주변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죠? 세계 최강대국, GDP 2위국, 인구 최강대국. 한때는 기축통화로 사용하던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생산력이 최고죠.
지하자원 생산력, 식량자원. 참 정말 이 한국에 대한 국력이 예전 역사적으로 항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이제 조율해서 어느 정도 이쪽도 붙어도 안 돼, 이쪽도 붙어도 안 돼, 이쪽이 붙어도 안 돼, 이쪽이 붙어도 안 돼요. 잘 조율해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잘 발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뭐 보다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많다 보니까 개발도 해야 되니까 원유,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 쌓여야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사우디, 아유, 증산하라니까, 우리 그림 아껴야 돼. 지금 나 싸게 팔 수가 없어. 더 비싸게 팔 거야. 아껴 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스라엘, 경제 제재 좀 하기가 빡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음. 미국은 말만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제 생각에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 자국으로 이득적으로 돌려나갈 거거든. 얍삽하죠. 러시아는 참 일단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고요. 음.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만 불쌍하죠. 미국 천연가스 가격 13년에 최고치.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중국의 상황이 봉쇄 완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짧게 한다고 해도 되게 기네요. 음. 자, 증시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가 나스닥. 자, 나스닥은요, 우리 요 상승에 대한 61.8%의 되돌림에서 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신기하죠? 자, 전체에서, 자, 이 전체 하락에 대한 61.8%의 되돌림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상승에 대한 61.8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그죠? 이 수렴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또 보게 된다면 다음 이제 타겟 포인트가 1400 14,700 정도 될 겁니다. 14,700 정도에서는 또 잘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이 되다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여기 딱 여기까지만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로스커스 세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기를 지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되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반등 영역이고 반등 영역대가 도달해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증시랑 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피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똑같은 반등 포인트에서 같이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안정된 심리, 이제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쭉쭉쭉 상승할 거냐는 부분 아직까지는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까지 거기까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을 거고 이제 바짝의 신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 포인트, 그죠? 반등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맛있는 포인트로서 좀 신뢰성을 좀 높게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셀틱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우리가. 실텍이 아니라 심텍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심텍. 심텍이라는 차트를 보면서 5만원 초반대 우리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덜 빠졌네. 아이고, 아까워라. 제가 5만 1,000원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보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평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점점 투자가 약해져 간다는 좀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구간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는 글쎄요.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포인트와 요 정도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카카오뱅크도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래요. 뭐 삼성은 없나? 삼성은 어디 갔지? 삼성은 안 보이네. 어허. 삼성인가요? 네, 삼성전자 보통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약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여기서는 이 박등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콩콩콩콩콩콩콩 오늘 살짝 들었다가 뭐 콩콩콩 이렇게 해서 빠지는 정도.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역시나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코인 비트코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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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자, 92,000불에 대한 반등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그쪽 9만, 아니, 3만 9천 불. 김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은 이제 원화로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4,9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중간적으로 그 포인트를 도달하진 않았고요. 달러를 자꾸 봐달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가능성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요 지점에 손절이 나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 구간에서 제가 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반등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뭐 여기 이거 자꾸 보여주고 하면 그렇잖아 이건가? 그죠? 요때 요거 그려드렸으면서 반등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는 단톡방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마냥 그것도 이짤 때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다 팔고 손 빨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양봉이 등장했었을 때 이제 대응을 하시거나 이렇게 장대가 등장했으면 우리가 5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5번째잖아. 5번째.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고 빠르게 얘기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 자리로 이제 로스커스 세팅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로 요 저점을 좀 끌어올리시고 한 번 정도 더 가서 한 5,300만 원 정도 42,000달러 정도 되려나요? 하나로는 5,3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6만 6천만 원대를 6만 달러를 다시 보러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연결하기가 좀 힘들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최대 6,300만 원 정도 하나로 한 6,300만 원 정도까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포인트도 그런 가능성은 일단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잘 잡았고 손절 나가지 않았고 물량 이제 적을당에 잘라내고 남은 물량 잘 지키고 요 순간 제가 물량을 채웠으면 단타에 대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채웠다면 이제는 손절을 좀 끌어올려 달라. 철저한 역시나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좋은 흐름인 이유는 이제 뭐라고 할까? 증시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도 좀 이게 전반적 알트 코인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갈려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그중에 비트코인 캐시는 많이 움직였네요. 그죠? 음, 그동안 캐시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음, 그래, 이제 안 갔던 종목들이 한 번 더 툭툭툭 할 수 있겠죠. 그쵸? 뭐 지금 당장은 쭉쭉 갈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렇게 이제 작동 하나 되고 여기 지금 일목의 기준선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뭐 너무너무 길게 볼 만한 흐름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잘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이렇게 이게 그림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홀딩을 쭉쭉쭉 뭐 이래 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첫 단추를 키웠던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 기준을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올 가능성 그리고 그냥 약간 반등 이후에 깨질 가능성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5월, 4월 중순, 하순부터 반등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좀 드렸고 조금은 더 지켜보면 또 그런 경락이 뭐 그런 흐름에 대한 이제 견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웠다라는 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아직 바로 쭉쭉쭉쭉 가기보다는 그죠? 쭉쭉쭉쭉 가기보다는 뭐 꿀렁꿀렁꿀렁꿀렁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한 반등 5,300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한 번 정도의 더 이탈 그래서 4,900에서 4,800만 원을 아직은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우중하순 때 한 번 정도 더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제 확신은 없고 자신도 없지만 요게 오면 다시 한번 대충 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계좌 관리 좀 해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계좌 관리 정도 살짝 해주시고 샀으니까 여기서 계좌 관리 지금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해도 괜찮고 요때는 한 뭐 반 여기서 3부분은 한 반 정도는 팔아주시고 그죠? 반 이상 파셔도 좋습니다. 그러시고 그때는 이제 꺾인다게 된다면 요 자리를 좀 염두를 하고 계셨다가 오면은 이제 요걸 확인하고 여기서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쭉쭉쭉 가버린다면 여기서 이제 좀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서 확인되면 여기서 대응을 또 해나가자고요. 그렇죠. 됐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도 39,000달러 저점을 잘 잡아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한 템포를 놓쳐버리면 또 기회가 그 웨이브를 다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더 간단 말인가요? 떨어진단 말인가요? 지금이라 살까요? 팔까요? 순간을 놓치신 거예요. 또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그죠? 스캘핑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어, 어쨌든 지금 뭐 총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증시랑 같이 반등 포인트에 들어서서 반등을 잘 하고 있다. 우리가 4월 중순, 중하순을 보자고 했는데 중순에서 일단은 반등을 확인하면서 하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점토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 막상 월이 지나면 하면 좀 반등장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희망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5,300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웨이브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비트가 6,300만 원 전후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물려 있으신 시들도 그때는 상당수 많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좀 조금 좀 강하게 강한 상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되셨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